엄마, 왜 하필 분식집이에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박혔는지, 그리고 그 분식집 주방 구석에 30년 동안 숨겨진 엄마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도.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었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3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영이네 분식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국물 끓이고, 김밥 속 준비하고, 떡볶이 소스 만들고. 7시쯤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분식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튀김기름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주방에서만 나는 그 묵은 냄새. 정말이지. 저는 이 냄새가 싫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고 가. 주방 안에서 엄마가 불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죠. 58살, 30년간 그 자리에서 김밥만 말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손은 계속 김밥을 말고 있었죠. 그래, 조심히 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아침이었으니까요. 회사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누구는 부모님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누구는 엄마가 외국계 회사 임원이라는 자랑.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우리 엄마는 분식집 사장이었으니까요.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손님들이 있었어요. 학생 몇 명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빠 준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인 오빠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됐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아, 저녁 먹어라. 엄마가 계단 아래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오빠도 거실에서 나왔죠. 식탁에는 김밥과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것들이었어요.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손님들 먹고 남은 재료로 우리 밥을 차렸죠. 엄마, 또 이거예요?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먹기 싫으면 시켜 먹어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 밑이 거무스름했고 손등에는 데인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도 말없이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김밥을 씹다가 멈췄어요. 가야지. 큰 집에서 다 모이라고 했잖아. 엄마.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이야기 또 나올 텐데. 작은 아버지가 또 놀릴 거 뻔하잖아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미영이는 아직도 분식집 하냐? 애들 다 컸는데 이제 그만하지. 요즘 애들은 부모 직업 보고 결혼한다던데 괜찮겠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준혁아. 엄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부끄러운 엄마인 거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좀 더 좋은 일 했으면.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엄마였으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마주 봤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답답함,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우리가 너무한 건가?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 사이사이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제 귀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왜 30년 동안 분식집을 했을까? 왜 다른 일은 안 했을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충격적으로 찾아올 줄은.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이상했어요. 아래층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분식집은 토요일 아침이면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손님 소리도 엄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고 도마 위에는 반쯤 썬 파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119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침착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하지만 그 7분이 7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죠. 엄마, 깨어나요. 제발.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이마에 주름, 거칠어진 볼.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가, 오빠. 저는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황급히 내려왔어요. 주방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자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오빠도 무릎을 꿇고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가게 앞에 구급차가 멈춰섰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시죠?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엄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눈꺼풀을 들춰보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뇌출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엄마 얼굴을 덮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와 오빠는 택시를 타고 급히 뒤따랐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요. 엄마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맞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은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가 건네졌습니다. 오빠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신 받아들고 서명했습니다. 박미영 환자의 보호자, 박수진. 제 이름을 쓰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진 잉크처럼 제 마음도 온통 번져버린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 저와 오빠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내 잘못이야.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엊그제 내가 엄마한테 분식집 이야기했잖아. 그게 스트레스였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매일 그런 표정 지었잖아. 엄마 밥 먹기 싫다고, 분식집 냄새 난다고.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우리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오빠는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하지만이라는 말에 다시 긴장했죠. 출혈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고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깨어나시면 다행이지만 만약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갖 선들이 엄마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 산소 호흡기, 링거. 저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누워있는 엄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평생 강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러 온 거였어요. 2층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대 위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의 졸업 사진이었어요. 액자가 닦여 있었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안 됐어요. 낡은 청바지 2벌, 티셔츠 몇 장, 그리고 명절 때 입는 정장 1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전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꺼내는데 그 아래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기적금 만기 안내. 금액 3억 원. 3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식집으로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요? 통장을 더 뒤적였습니다. 다른 통장도 나왔어요. 적금 통장만 5개. 모두 만기가 되어 있었고 합치면 5억이 넘었습니다. 오빠. 오빠. 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이거 봐. 엄마, 통장. 오빠도 통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분식집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 오빠와 저는 마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주방 좀 뒤져볼까?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묻은 환풍기, 허름한 냉장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공간이었죠. 여기 영수증 박스 있어. 오빠가 선반 위에서 박스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분식집 재료비, 공과금, 각종 지출 내역.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수진아, 이거. 오빠가 냉장고 옆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2025년 1월 달력. 그런데 특정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월 30일. 그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혁이 생일. 코스 요리 도전.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의 생일이 1월 30일이었죠. 코스 요리. 엄마가? 무슨 말이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분식만 만들었어요. 떡볶이, 김밥, 라면. 코스 요리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찾아보자. 뭔가 더 있을 거야. 저와 오빠는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선반을 확인하고 냉장고 뒤까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지쳐서 주방 바닥에 앉았어요. 내일 다시 하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뭔가 보였어요. 싱크대 아래 오래된 행주들이 쌓여 있는 선반. 그 뒤쪽에 뭔가 갈색 물체가 살짝 보였습니다. 오빠. 저기. 저는 행주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어요. 두꺼운 가죽 노트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표지에는 금박으로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죠. 먼 알르. 오빠가 읽었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뜻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 1995년 3월 1일. 오늘 요리학원 첫 수업을 들었다. 프랑스 요리. 내가 평생 꿈꿔온 것. 선생님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했다. 언젠가 나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 미슐랭 별을 받는 셰프가 되고 싶다. 저와 오빠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요리학원을 다녔다고? 프랑스 요리를? 미슐랭 셰프가 꿈이었다고? 이게 무슨...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 노트에는 빼곡히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 하나하나가 정교한 스케치와 함께 설명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어 메모도 가득했습니다. Bon appetit, mise in place, 제메글레스. 엄마가 이런 걸 할 줄 알았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분식집만 하던 엄마가 이런 고급 요리를 공부했다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준혁이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다음 주에 미슐랭 레스토랑 인턴 면접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아이가 더 중요하다. 꿈은 잠시 접어두자. 아이를 위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겠지. 아이들이 크면.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엄마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슐랭 셰프라는 꿈이. 하지만 오빠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도. 가족을 위해. 오빠. 저는 울먹였습니다. 오빠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의 꿈을 빼앗은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트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30년 치의 기록이었습니다. 엄마의 숨겨진 꿈이.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하얀 셰프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수진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엄마는 평생 꿈을 숨기고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짓밟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저와 오빠를 중환자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엄마. 엄마.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하지만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예상보다 큽니다. 깨어나신다 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언어장애, 기억 상실, 신체 마비.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와 오빠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학교죠. 윤준혁 교수입니다. 이번 주 강의 전부 취소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사정이 생겨서. 오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팀장님께 휴가를 신청했어요. 이유를 말하자 팀장님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우선. 저는 평생 그 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쓰러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오빠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둘 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분식집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깨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엄마 연세가 이제 60이야.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오빠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엄마가 다시 가게를 운영하기는 힘들 거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식집 셔터는 내려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손님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테이블, 정리되지 않은 주방. 엄마가 쓰러진 그날 이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가리켰어요. 주방부터. 음식 재료를 상했을 거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채가 시들어 있었고 어묵은 상해 있었어요. 김밥 재료로 준비해둔 계란도 상한 냄새가 났죠.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준비하던 것들. 이제는 모두 버려져야 했어요. 이거 버리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작은 도시락 하나가 보였어요. 뚜껑을 열어봤죠. 김밥이 4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참치김밥. 회사 가져가라고 싸뒀어. 엄마. 메모지는 엄마 필체였습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글씨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두고 회사 가져가라고 메모까지 남겼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에도 아니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라고 말하고 나왔었습니다. 오빠. 저는 도시락을 들고 울었습니다. 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오빠도 울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오후 2시. 주방 정리를 끝냈습니다. 홀로 나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들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쉬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여기 앉아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먹었죠. 그때는 좋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마의 음식이 부끄러워진 게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분식집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1층이 분식집인 게 창피했거든요. 대학교 때는 아예 집을 나가 자취를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가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도요. 그냥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교수 임용될 때 동료들한테 부모님 직업 물어봤잖아. 나 거짓말했어. 엄마가 식당 운영한다고. 식당이랑 분식집이랑 다르지. 그게 그거야. 어차피 거짓말인 건.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돈은 받아 쓰면서 체면은 세우고.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도 몰랐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와 오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신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가 얼른 의자를 내줬어요. 그럼 이 꽃은 사장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사장님 덕분에 살았거든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이 가게에서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죠.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119 부르시고 심폐소생술 하시고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 아내 손잡아 주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오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퇴원하고 나서도 병문안 오시고 몸조리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 생명의 은인이세요. 남자는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쾌차하시면 꼭 전해주세요. 김동훈 가족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사장님은 저희한테 천사 같은 분이라고. 남자는 허리를 깊게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와 오빠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사람을 살렸다고?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다고?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앞 문구점 할머니였어요. 떡 한 상자를 들고 오셨죠. 사장님 많이 편찮으시다며? 이거 좀 갖다 드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30년 단골이야.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매일 여기서 김밥 먹었거든. 사장님이 공짜로 많이 주셨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착한 사람이야. 손님 돈 없으면 그냥 먹으라고 하고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떡볶이 더 주고. 두 번째는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사장님 언제 퇴원하세요? 이 동네에 사장님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여기 상인회 모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잖아요. 작년에 골목길 정비할 때도 사장님이 서명 운동 주도하셨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두 엄마를 걱정하는 분들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애가 대학 갔어요. 사장님이 장학금 정보 알려주셔서요. 힘들 때 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 동네 지킨이에요. 사장님은. 저와 오빠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분식집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곳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저와 오빠는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 과일, 떡, 편지가 가득했어요. 우리만 몰랐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오빠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노트였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그 노트. 수진아, 이거 끝까지 읽어보자. 오빠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치의 기록. 엄마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긴 것뿐이었어요. 매일 밤 손님들 다 가고 나면 이 노트를 펼쳐서 레시피를 연구했던 거죠. 언젠가 다시 도전할 날을 꿈꾸며 2010년 3월 15일 준혁이 대학 입학, 등록금 마련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요리학원 다시 다닐 수 있을까? 아니다. 수진이도 곧 대학이다. 조금만 더 참자. 2015년 8월 20일 수진이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중. 학원비가 많이 든다. 내 꿈은 조금 더 미루자. 아이들이 우선이다. 2020년 1월 1일 새해 목표. 올해는 꼭 요리 대회에 도전해보자. 준혁이와 수진이 모두 직장 잡았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다음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준혁이가 또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게 이야기 숨겼다고 했다. 괜찮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요리 대회는 내년에 하자.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20년. 그때 오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기억났어요. 교수 임용 축하 파티 때였죠. 친구들이 부모님 모시라고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했던 날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건강했습니다. 단지 오빠가 부끄러웠을 뿐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어제 또 수진이가 싫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형편없나 보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고급 레스토랑 셰프였다면 너한테 더 좋은 음식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주가 준혁이 생일이다. 이번에는 특별한 걸 해주고 싶다. 노트에 적어둔 코스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준혁아, 수진아. 엄마가 비록 분식집 사장이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크단다. 미안해. 부끄러운 엄마여서. 그리고 고마워. 그런 엄마를 아들, 딸로 받아줘서. 노트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와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자신의 행복보다 우리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오빠,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야. 알아. 나도 알아. 오빠가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 주세요. 이제 우리가 엄마 꿈 이뤄드릴게요. 제발. 그날 밤, 저희는 분식집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노트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이 노트 속 레시피를 하나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엄마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죠. 박수진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라 메종 레스토랑 셰프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박미영 사장님과 오래된 친구인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친구요? 네. 30년 전 요리학원 동기였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30년 전 엄마가 어떤 꿈을 꿨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죠. 박미영 씨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만약 그때 미영 씨가 없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강남구에 있는 라 메종 레스토랑.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저와 오빠는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님으로 온 적도 거의 없었죠. 박수진 씨, 윤준혁 씨 맞으시죠?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알고 있었어요. 셰프님께서 프라이빗 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안내한 곳은 조용한 개별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픔이 담긴 눈빛.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악수를 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민주는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어요. 허브차였죠.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은 아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30년 만이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 씨를 본 게 30년 전에 아셨다고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5년. 저희 둘 다 프랑스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같은 반이었죠. 민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우리 반은 20명이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꿈 많은 청년들이었어요. 미슐랭 셰프가 되겠다는. 엄마도 그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 씨는 우리 반에서 제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연습하고 주말에도 학원 와서 레시피 연구하고. 민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어요. 재능도 엄청났어요. 선생님이 한 번 가르쳐 주면 바로 습득했죠. 칼질, 불 조절, 소스 만들기.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영 씨는 음식에 사랑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요리라고 항상 말했죠. 오빠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응언 알브 노트. 이거 혹시 아세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트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이게 아직 있었구나.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이 노트 제가 선물한 거예요. 미영 씨 생일에. 네. 1995년 5월 15일. 미영 씨 생일이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축하해줬죠. 저는 이 노트를 선물했어요.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였죠. 민준이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먼 알브라고 새겨달라고 했어요. 미영 씨 꿈을 이루라고.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미영 씨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뒀어요. 왜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정말 기뻐했죠.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민준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엄청난 기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무슨 기회요? 파리의 르상트르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서 인턴을 뽑는데 미영 씨가 최종 합격했었어요. 저와 오빠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요리사의 최고 꿈이었죠. 하지만 미영 씨는 거절했어요. 임신했으니까요. 파리로 가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같이 갈 방법을 찾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영 씨는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꿈은 나중에 다시 이룰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 필요한 엄마라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때문에 인생 최고의 기회를 포기했던 거예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인턴. 그걸 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내 대신 꿈을 이루라고. 내가 못 간 그 자리에 내가 가라고. 그래서 네. 저는 파리로 갔어요. 미영 씨 추천서를 받아서.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했죠. 미슐랭 스타를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이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민준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미영 씨 덕분이에요. 미영 씨가 자기 꿈을 저한테 넘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는 자신의 꿈마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후로 계속 찾아봤어요. 미영 씨를. 하지만 연락이 끊겼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모르고. 민준이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망원동에 미영인의 분식이라는 가게가 있다는 걸. 사장님 이름이 박미영이라는 걸. 그래서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갈 생각이었어요. 30년 만에 인사드리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돌려줬죠. 이거 보니까 미영 씨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30년 동안 계속 연구했구나. 네. 매일 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민준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주방이었어요.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었죠. 민준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접시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접시 위에는 작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색색의 야채와 소스. 그리고 정교하게 세팅된 고기. 이게 뭔가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미영의 봄이라는 요리예요. 제가 만든 거죠. 미영의 봄? 30년 전 미영 씨가 창작한 요리예요. 학원 마지막 수업 때 발표했던 레시피죠. 민준이 요리를 쳐다봤습니다. 봄나물과 양고기를 조합한 건데 아무도 생각 못한 조합이었어요. 선생님도 놀랐죠. 이런 감각은 천재만이 가질 수 있다고. 민준은 저희에게 포크를 건넸습니다. 드셔서 보세요. 저는 포크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입 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봄나물의 신선함, 양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소스의 깊은 맛.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맛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엄마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맞아. 엄마 손맛이야.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 씨는 항상 말했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민준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가르침을 지켰어요. 이 레스토랑의 모든 요리에 그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민준이 저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의 레시피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민준이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노트 속 레시피들 제가 완성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30년간 연구하신 것들을 실제 요리로 만들 수 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회복하시면 민준이 레스토랑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서 특별 메뉴로 선보이고 싶어요. 박미영 셰프의 꿈 코스 요리로. 오빠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건 꿈인가요? 엄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건가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미영 씨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요.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려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함께 손을 올렸죠. 그 순간 뭔가가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30년 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요.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민준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30년 전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미영 씨랑 저랑.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민준이 서 있었죠. 둘 다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10일. 꿈을 향해. 미영, 민준.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꿈을 가진 요리사 박미영.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마였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오늘 대단한 사람 만났어요. 엄마 친구. 엄마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꿈. 우리가 이뤄드릴게요.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 꿈. 이제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죠. 보호자분, 환자분 심박수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정되고 있어요. 좋은 징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창을 봤어요.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이게 뭐지?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상장. 1998년 전국 요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박미영. 엄마가 대상을? 우리가 모르는 엄마의 비밀이 또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됐고 뇌압도 낮아졌어요. 의사는 일주일 안에 깨어날 수도 있다고 했죠. 저와 오빠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준 셰프의 제안에 따라 엄마의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엄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야 했죠. 분식집 창고를 더 뒤져보자.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창고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푹푹 날렸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곳이었죠. 조심해서 들어가. 오빠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주방 기구, 빈 박스들, 오래된 전단지들. 여기부터 하나씩 보자. 우리는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가게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1995년부터 최근까지 30년치 기록이었죠. 두 번째 박스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날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저와 오빠 어렸을 때 사진. 엄마가 다 보관하고 있었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소중했던 거예요. 세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트로피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먼지를 털어냈죠. 1998년 전국 요리 경연대회 대상. 오빠, 이거 봐.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트로피를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상? 전국 대회에서 박스를 더 뒤졌습니다. 트로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장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1998년 전국 요리 경연대회 대상, 1999년 서울시 요리대회 금상, 2000년 아시아 요리 페스티벌 특별상, 그리고 편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유명 레스토랑 로고가 찍힌 편지지였죠. 박미영 셰프님께 저희 레스토랑에서 귀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드 셰프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협의 가능하며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엄마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거절함.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 수진이 유치원.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함.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해외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쿄 미슐랭 레스토랑 스시 마사에서 초빙합니다. 비자 지원. 숙소 제공. 그 편지에도 엄마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절함. 아이들 한국에서 키워야 함. 좋은 환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모두 거절했다는 메모와 함께 엄마가 이 모든 걸 거절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들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엄마는 수십 번의 기회를 거절했던 겁니다. 헤드 셰프, 해외 진출, 모든 걸 포기하고 분식집을 지켰어요. 왜냐고요? 우리 때문에. 계속 봐야 할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박스 맨 아래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TV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5년 어느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온 제안서였습니다. 박미영 셰프님의 경연대회 수상 경력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거절함. 촬영 시간이 너무 길다. 그 시간에 아이들 저녁 차려줘야 함.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돌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진아.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빼앗은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맨 안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오빠가 공구를 가져와서 열었죠. 상자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미영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읽어도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이해하려면 읽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1995년 10월 1일. 오늘 준혁이를 낳았다. 3.5kg의 건강한 아들. 너무 예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요리는 자신 있는데 엄마는 처음이라. 파리 인턴은 포기했다. 후회는 없다. 이 아이가 내 새로운 꿈이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오늘 준혁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다. 요리 대회 초대장이 왔지만 거절했다. 준혁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니까. 꿈은 조금 미뤄도 괜찮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1998년 5월 20일.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믿을 수 없다. 아직 실력이 남아있구나. 준혁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대회에 나간 건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레스토랑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 수진이가 곧 태어날 것 같다.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다.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준혁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엄마가 유명한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거든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준혁아, 엄마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맛있다고 해주는 게 제일 큰 상이란다. 2005년 9월 10일. 오늘 준혁이가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다고 한다. 교수님이 되고 싶다고 했단다.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한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준혁이가 대답 못했다고 한다. 집에 와서 물어봤다. 엄마는 왜 분식집 해요? 친구 엄마는 회사 다니는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이 일이 좋아서야. 거짓말이었다. 진짜는 이 일 말고는 내 곁에 있을 방법이 없어서였다.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었죠.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준혁이 대학 입학. 서울대 경영학과. 자랑스럽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만 적금을 깨서 낼 수 있다. 레스토랑 제의가 또 왔다. 하지만 거절했다. 수진이가 이제 고3이다. 수험생활 마지막 1년.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한다. 내 꿈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수진이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중이다. 걱정된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수진이한테 용돈을 더 보내주고 싶은데 분식집 수입으로는 빠듯하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면 된다. 아이들이 좋은 직장 잡는 게 엄마 꿈이니까. 2020년 2월 14일. 준혁이 교수 임용 파티에 못 갔다. 초대받지 못했다. 준혁이가 친구들한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준혁이가 부끄러워했던 거다. 분식집 하는 엄마를. 괜찮다. 이해한다. 엄마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부끄러워하는 너희조차도.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죠.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거짓말한다는 것도.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했어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어제 수진이가 또 밥을 남겼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나 보다.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다음 주 준혁이 생일이다. 35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노트에 적어둔 코스 요리를 만들어 볼까? 30년 동안 연구한 레시피. 준혁이를 위한 특별한 요리. 아이들이 좋아할까?
혹시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해보고 싶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고. 미슐랭 셰프를 꿈꿨다고. 하지만 너희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너희는 내가 선택한 더 큰 꿈이었으니까. 준혁아, 수진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엄마의 별이야. 미슐랭 별보다 더 빛나는 별. 사랑한다. 항상.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빠도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먼지 속에서 엄마의 30년 희생을 품고 그날 오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트로피, 상장,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을 들고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안정적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저와 오빠는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 엄마가 많이 놀랐지?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오빠도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저는 창고에서 가져온 트로피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숨기셨어요? 엄마가 트로피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이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면 미안해할까봐. 엄마 때문에 꿈 포기했다고 생각할까봐. 엄마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너희가 엄마의 꿈이었으니까.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요리였거든요. 엄마 레시피로. 엄마는 포크를 들었어요. 왼손으로. 아직 오른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맛있을까요? 엄마 손맛이 느껴질까요? 엄마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2층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재활 치료는 계속했지만 손은 여전히 많이 불편했죠. 저와 오빠는 회사를 쉬고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엄마의 레시피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라 메종 레스토랑에서 특별 시식회를 여는 날이었거든요.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였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제가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잠깐만.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정장을 입은 거였죠.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수진아, 나 가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요리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민준이가 만든 거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마 레시피고 엄마 손맛이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오른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같이 가요. 우리 모두. 라 메종 레스토랑.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미식 평론가 3명, 유명 셰프 2명, 그리고 식품 잡지 기자들. 모두 민준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선보일 요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손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분의 레시피입니다. 민준이 엄마를 가리켰어요. 박미영 셰프님의 레시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엄마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미영 셰프님은 30년 전 저와 함께 요리를 배운 동기입니다. 당시 최고의 재능을 가진 분이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꿈을 접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2 자녀를 키우셨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셰프님은 매일 밤 레시피를 연구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도전할 날을 꿈꾸며. 민준이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먼 알브 노트였어요. 이 노트에는 30년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웨이터들이 요리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코스. 봄의 시작입니다. 작은 접시 위에 아름다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봄나물과 해산물의 조화였죠. 사람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씩 맛을 봤어요. 한 평론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은 신선하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소스의 균형이 완벽해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죠? 다른 평론가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봄나물은 제철이 짧잖아요. 그 순간의 신선함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스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해산물은 바다의 맛이잖아요. 봄과 바다가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평론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학이 있는 요리네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2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따뜻한 수프였어요. 진한 육수에 야채와 고기가 들어 있었죠. 한 셰프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건 집밥의 맛이네요. 네.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지만 집에서 먹는 엄마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했어요. 분식집이었지만 항상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집밥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고급 요리와 집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니까요. 평론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3 번째, 4 번째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요리가 완벽했어요. 맛도, 플레이팅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마지막 코스, 디저트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작은 케이크가 나왔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정교했죠. 사람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한 평론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저도요. 뭔가 그리운 맛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디저트는 마지막에 먹잖아요. 식사의 끝. 그래서 저는 디저트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디저트는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평론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도 울었어요. 30년의 꿈이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평론가 한 명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30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분식집 하시면서 이런 레시피를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빠를 봤어요. 제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 때문에 꿈을 접었지만 동시에 아이들 때문에 꿈을 계속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엄마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평론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사에 꼭 담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레스토랑을 나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박미영 셰프 특별 코스를 런칭하려고 해요. 정말? 네. 오늘 반응이 엄청났어요. 예약 문의도 벌써 들어오고 있고요. 민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미영 씨가 레시피 지도해 주시고 제가 실제 조리를 맡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손이 괜찮아요. 미영 씨 머릿속에 있는 레시피 그리고 마음. 그게 더 중요해요. 엄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저와 오빠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도 우리를 안았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꿈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주방으로 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주방 좀 볼게. 30년 동안 엄마가 일했던 분식집 주방. 엄마는 천천히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묻은 환풍기, 오래된 칼들. 여기서 30년을 일했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해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엄마가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왼손으로. 이 주방에서 너희를 키웠어. 매일 아침 김밥 말고 떡볶이 만들고. 엄마가 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내 진짜 요리였어. 고급 레스토랑 요리보다 더 소중한.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이 주방에서 요리 좀 가르쳐 줄게. 엄마 손맛.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엄마. 배울게요. 오빠도 내려왔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엄마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엄마 특별 수업.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말로 가르쳐주고 저와 오빠가 손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30년 만에 이 집에서 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2025년 2월 15일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꿈. 박미영 셰프의 감동 스토리.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어요. SNS에서 엄청나게 공유됐죠. 분식집 사장님이 실은 천재 셰프였다니. 가족을 위해 30년 포기한 꿈. 눈물 난다.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라 메종 레스토랑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어요. 모두 엄마의 코스 요리를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죠. 엄마는 신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엄마. 엄마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TV 프로그램에서. TV? 네. 엄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네. 30년을 기다린 셰프. 박미영의 꿈 이런 제목으로. 엄마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제안을 받네.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손도 불편하고. 엄마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와 오빠를 봤습니다. 너희가 함께 해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오빠도 함께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엄마의 진짜 이야기가. 엄마는 우리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엄마의 꿈에게. 그날 오후,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2주 만에 여는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신문 봤어요. 대박이네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앞으로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농담을 던졌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의 분식집 사장님. 그래도 이제 유명인이시잖아요. 유명해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오빠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우리가 몰랐던 엄마였어.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준혁아, 도와줘. 손님 많아. 네.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처음으로 함께.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요리는 화려한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엄마가 만들어 온 음식 하나하나가 진짜 요리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걸 이어갈 거였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엄마의 꿈을. 6개월 후, 2025년 8월 15일 목요일. 여름 햇살이 분식집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30년 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손놀림이 능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말 수 있을 정도였죠. 수진아, 김밥 3줄 더. 홀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금방 갈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엄마의 오른손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간단한 칼질도 할 수 있게 됐고 펜을 잡고 레시피를 쓸 수도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저와 오빠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기업 직장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대신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오빠는 교수직은 유지했지만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도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를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 메종 레스토랑의 박미영 셰프 특별 코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예약이 6개월치까지 밀려 있었고 미식 잡지에서 올해의 메뉴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엄마는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이 작은 분식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기가 내 진짜 자리야. 엄마가 늘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족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내일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혹시 박미영 사장님 계세요? 네. 엄마 주방에 계세요. 잠시만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벗고 나왔어요. 네. 제가 박미영인데요. 여자가 엄마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엄마는 여자를 유심히 봤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듯했죠. 미안한데, 누구시죠? 10년 전에 여기서 알바했던 김지혜예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엄마가 여자를 안았어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컸네. 대학생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장님도 그대로시네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지혜야, 앉아. 뭐 먹을래?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책이었어요. 제 첫 소설이에요. 오늘 출간됐어요. 엄마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사장님 이야기예요. 지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힘들 때 사장님이 밥 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때 받은 따뜻함을 소설로 썼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사장님 덕분에 제가 작가가 됐어요.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혜를 다시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줬구나. 저희는 몰랐지만 엄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엄마였구나. 저녁 6시. 오빠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에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뭐가? 레시피 책이요. 출판사에서 검토 끝났대요. 다음 달에 출간된대요. 엄마가 원고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박미영의 30년 레시피, 꿈을 요리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책으로 나오는 거야? 네. 이미 예약 주문만 5,000부 넘었어요. 오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된 레시피들이 보였습니다. 봄의 시작, 어머니의 품, 아들을 위한 생일 요리, 딸을 위한 위로 음식. 모두 엄마가 30년 동안 적어온 것들이었죠. 고마워, 준혁아. 엄마가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꿈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전 그냥 정리한 것뿐이에요. 오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빠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도 확정됐어요. 다음 달 촬영 시작한대요. 정말? 네. 제목은 30년을 요리한 여자, 박미영의 꿈이래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만 같아. 정말.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이에요. 저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루신 거예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셋은 2층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앞에 앉았어요. 너희한테 미안해.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평생 너희한테 부끄러운 엄마였잖아. 분식집 사장이라고. 엄마. 아니야. 사실이야. 너희가 친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 못한 거 다 알아. 부끄러워했던 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는 괜찮았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으니까.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 모르고, 오빠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바보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화난 적 없어. 하지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엄마가 우리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엄마가 다시 꿈꿀 수 있었어. 엄마. 쓰러졌을 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 이제 끝이구나. 30년 동안 숨겨온 꿈도 이제 끝이구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너희가 엄마를 일으켜 세워줬어. 엄마 레시피 찾아주고, 민준이 찾아주고, 함께 요리하고.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분에 엄마 꿈이 이루어졌어. 30년 만에. 우리는 셋이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 상처, 미안함, 사랑. 모든 게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2025년 9월 1일, 박미영의 30년 레시피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서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엄마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단골 손님들, 요리학원 동기들, 지혜 같은 옛날 알바생들, 그리고 처음 보는 독자들까지. 사장님,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둘러쌌습니다. 엄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사인했어요. 왼손으로. 아직 오른손은 조금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 읽어주셔서. 아니에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이 책 읽고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됐어요. 엄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30년 동안 꿈을 숨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행사가 끝나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미영 씨가 3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응? 다음 달에 파리에서 국제 요리 페스티벌이 있어요. 저를 초대했는데.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영 씨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30년 전에 가지 못한 그 파리에.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네, 같이 가요. 그리고 미영 씨 요리를 파리에서 선보여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왜요? 30년 전에는 꼭 가고 싶었어. 파리, 미슐랭, 세계적인 셰프. 그게 내 꿈이었지. 엄마가 저와 오빠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 내 꿈은 여기 있어. 여기요? 응. 이 작은 분식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 단골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는 소리 듣는 것.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 진짜 꿈이었어. 30년 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영 씨답네요. 대신 엄마가 민준을 봤습니다. 내가 가서 잘해봐. 그게 엄마 꿈이야. 네. 꼭 그럴게요. 2025년 10월 15일 TV 다큐멘터리 30년을 요리한 여자 박미영의 꿈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 12%.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어요. 방송 후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엄마들한테 이 다큐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미영 셰프님 존경합니다. 망원동 분식집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분식집에는 줄이 생겼어요. TV 보고 왔어요. 사장님 떡볶이 먹고 싶어서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오빠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엄마도 주방에서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2층 거실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어요. 저와 오빠가 장식을 달았죠. 엄마는 주방에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혁아, 밥 먹어.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전체, 수프, 메인, 디저트. 모두 엄마 노트에 있던 레시피였습니다. 와, 오빠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도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오른손을 들어 보였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칼질하고 플레이팅하는 데는 문제없을 정도였죠. 자, 먹자. 식기 전에 우리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를 맛봤어요. 입안에서 맛이 퍼졌습니다. 완벽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오빠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준 거야.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그럴게. 약속할게.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첫눈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오빠가 웃었습니다. 너희 소원이 뭐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이 시간.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 엄마 울리게 하네. 엄마 소원은요? 엄마?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네. 너희가 있잖아. 엄마, 옆에. 그게 엄마가 30년 동안 원했던 거야. 엄마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슐랭 별보다, 유명한 셰프보다 너희가 더 빛나는 별이야. 엄마한테는.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었어요. 우리는 셋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마치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덮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2026년 1월 30일. 오빠 생일. 미영인의 분식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1층은 여전히 분식집이었지만 2층은 작은 파인 다이닝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먼 알리브. 엄마의 노트 이름이었죠.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엄마의 특별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3팀만 받았어요. 엄마가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은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민준과 그의 가족이었어요. 두 번째 손님은 지혜와 그녀의 어머니. 세 번째 손님은 30년 단골 손님 할머니와 그 가족들. 모두 엄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홀을 담당했고 오빠는 와인 서비스를 맡았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죠.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사용하며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요리를 만들기에는
어머니, 첫 코스 나갑니다. 제가 주방에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요리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박미영 셰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맛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요리구나.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다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응? 행복하세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 너희랑 함께.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저도 엄마랑 함께 할게요. 평생. 고마워. 수진아. 그때 오빠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박수까지 치시던데요. 정말? 네. 그리고 다음 달 예약도 벌써 꽉 찼대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네. 당연하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니까. 우리 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이 순간. 박미영에게는 그게 진짜 미슐랭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지금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기다린 한 여성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꿈을 잠시 접어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